안녕하세요. 홈즈 이종호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뭐 어디는 지금 관처가 났다, 또 어디는 곧 관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관처 다음은 뭐죠?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면은 바로 이주 단계죠. 이 이주라는 것은 뭐 재건축이면 아파트, 재개발이나 달동네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가는 행위가 이제 이주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기 세입자가 있다,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또는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럼 담보대출을 갚거나, 또는 내가 이사갈 집을 구할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주비 대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합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은행을 몇 개 선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 이주비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도 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빚도 갚고, 이사갈 집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문제가 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요. 뭐 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는 뭐 그런 조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유는 바로 최근 정부의 이 대출 규제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이주비 대출이 나왔고, 또 이주비 대출 한도도 따로 없었고, 그리고 LTV 같은 경우도 최대한 70%까지는 나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이런 대출 규제를 걸게 되면서 뭐 LTV도 갑자기 40%까지 대부분 구역이 다 줄어버리고요. 또 주담대 한도, 이주비 대출 한도 같은 경우도 6억으로 줄어들었고, 또 뭐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고 빵이 나오고, 또 원 플러스 원 신청한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은 입주하고 한 주택을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규제나 조건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를 나간다, 이제 실시를 한다, 이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 이주라는 건요, 여기 보이는 이 지도에 있는 모든 집들이,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집, 뭐 상가, 건물들이 모두가 다 이사를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 집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한 집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라는 뭐 철거라든지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재개발 구역 내에 이 소유주들을 보게 되면요, 그 중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깨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은행에 빚을 져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받으신 분들도 비중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이런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은, 이 성남을 기준으로 이 빌라가 감정가가 뭐 3억대, 뭐 2억대, 한 4억대 요 정도 감정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LTV가 40% 받게 되면은 이주비 대출을 얼마 받는 거예요? 3억에 40%, 1억 2천, 4억에 40%, 1억 6천, 거의 1억대밖에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빌라 갖고 있는 분들, 빌라 이제 주담대 받으면 한 2, 3억 받거든요. 또 보증금 껴있다고 쳐도 한 비슷하게 한 2억대, 3억대 정도 껴있어요. 근데 지금 이주비 대출이 1억이죠. 그럼 이 집주인들이 이사를 나가려면은 여기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나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금 현금을 1억에서 2억 정도를 더 끌어와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여기 있는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뭐 빚이나 세입자가 안 껴서 그냥 실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주비 대출이 1억 갖고 예를 들어 성남이다 했을 때, 성남에서 집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냥 최소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라든지 인천 이런 데까지도 이사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이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나가는, 이주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이 뉴스는 최근 뉴스지만 정부는 사실상 한 작년부터 지금 이주비 대출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문제가 꽤 있구나, 이주를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다 캐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조상 그냥 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최근 집값 흐름이 이제 거의 폭등장이었잖아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이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풀어주면 어떻겠어요? 또 부동산 시장에 또 돈이 풀리면서 그 돈으로 또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높겠죠. 또는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다 나온다, 거기가 답이다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또 투자 바람이 들어오면서 또 집값을 더 상승시킬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129 대책 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급 대책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실 이주비 대출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집값이 너무 과열돼서 더 올라갈까봐 안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주비 대출을 풀기는 풀 건데 지금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 이에 대해 말씀드려보면요, 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지에 뭐 집값 뭐 25억, 30억, 40억 넘는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그 외에 뭐 중하급지, 집값 20억, 15억, 10억대 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다 관천하고 이주 단계에서 모두 스탑하게 될 거예요. 이주비 대출이 안 풀리면 재개발 재건축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핵심지는 가능하냐, 재개발 재건축이. 여기는 그나마 이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건설사가 자기들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을 조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도 없어요. 다만 이 기사 제목처럼 금리는 꽤 높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한 7%에서 8%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가. 그래도 핵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금리 이자 받더라도 뭐 진행을 하면 이 시세 차익이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건설사에서 이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찌저찌 가능은 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외 핵심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아닌 좀 애매한 입지들, 중하급지들은 사실 건설사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도 안 해줍니다. 이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것은 건설사가 자기들 입장에서 이 신용으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부담이 많은 좀 리스크가 많은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지에만 선별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남 뉴타운, 뭐 용산, 뭐 노량진 뉴타운, 강남, 송파 재건축 이런 곳들에서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이주비 대출이 없는 이런 애매한 구역들은 지금 다 스탑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이렇게 입지 좋은 곳들, 추가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곳들은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지금 진짜 이주비 대출이 안 풀리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투기과열증으로 걸려 있는데, 보시면은 재개발은 관처 이후에는 매매 금지,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매 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주 못해서 돈 없어서 이주 못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돈 없으면 집 팔아, 이 말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전매 제한, 거래 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주비 대출 규제 안 풀리면은 해답이 없다, 그냥 이주 못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관처가 나도 더 문제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드려보면요, 일단 정부는요, 최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대책, 1월 29일날 나온 이 공급대책 때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꽤 많은 부분을 주택 공급을 하겠다,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내용을 발표하였어요. 그렇기에 이주비 대출은 사실은 전 풀릴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올해 안에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올해 안에 이제 정부가 이 집값 상승세 보면서 이제 좀 집값 좀 잡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저 그때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내로도 이게 풀릴 수 있고, 조금 늦으면은 올해 하반기나 정말 늦으면 내년 초 요 정도 되면은 이주비 대출이 좀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관처 이유가 문제인데, 그 이유가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핵심지 외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관처나고 좀 스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는 올해 안에 이주비 대출이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